그냥 우리가 단순히 많이 빠진 주식이 아니라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바닥을 다진 주식을 찾아라. 중장기 투자를 할 건지 단기 트레이딩을 할 건지를 명확히 구분을 해가지고 대응이 되시는 분들만 해야죠. 돈 벌면 빼라 그랬잖아요. 항상. 수익 실현하면 수익금, 돈 번 거, 10,000원 투자해서 1,000원 벌었으면 1,000원 일단 빼라. 빼놓으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주식을 살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내가 물려 있는 주식이 있다. 그러니까 현금이 뭐 어떤 이유로 있으신 분들 혹은 새로 이제 좀 싸졌으니까 사볼까 이런 어떤 스마트한 투자자들. 내가 현재 물려 있는 주식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낙폭과대주를 살 것이냐, 아니면 뭔가 지금 강한 주식을 살 것이냐, 이게 가장 헷갈릴 것 같아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물려 있는 거는 일단은 제가 이제 투자 판단을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매도를 잘못한 거고. 그래서 걷다가는 돈을 절대로 안 태우는 편이에요. 물타기 소위. 네, 그거는 안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지금 당시에 앞으로 괜찮을 것 같은 주식, 그런 주식을 이렇게 이제 보통 사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는 이제 차트를 좀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죠. 그래서 차트를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요거 그 카카오인데 카카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떨어질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역별이란 말이에요. 역별.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랬던 거예요. 여기에서 골목 상권에 그 침해한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규제를 했을 때 이렇게 급락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때 급락할 때 보면 여기에서 완전 역배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떨어졌다가 여기까지 대반등이 이렇게 왔는데 여기 장기 이동평균선에 걸리다 보니까는 이게 재차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횡보하다가 그러고서는 여기에서는 이제 먹튀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급락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위에서 그래프로 보면은 5일선에서 누르고 있잖아요. 이게 제일 나쁜 그래프거든요. 5일선 밑에 있는 게. 네. 그러면서 완전 역배열에다가 이렇게 흘러내린다고요. 이럴 때는 무조건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을 여기서 보면 이제 5일선에서 이거는 21선까지 이렇게 턴을 했죠. 그러면서 제가 조금 샀거든요. 여기서 샀는데 이때가 이제 8만 원 후반대. 물론 이제 저점은 8만 2천 원까지 초반대는 못 사고 확인을 하고서 이때 이제 지수도 이때가 2,600까지 밀렸을 때죠. 그러고서 회복이 되면서 지수가 2,770까지 회복이 되면서 이게 바닥 따지기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 그러면서 요번에는 요날 떨어졌는데 요때 그 발표를 한 게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시켰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견조하게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이게 금방 뭐 10만 원까지 가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요럴 때 그래프가 일단 매수하는 게 좋은 거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단순히 많이 빠진 주식이 아니라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바닥을 다진 주식을 찾아라.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NC소프트 같은 경우 보면 이런 거는 이렇게 아주 나쁜 게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5일선에서 위에서 누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반등을 해서 조금 올라갔는데 아직도 이거를 뛰어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이렇게 바닥 따지기가 나와서 다시 말해서 21선이 같이 내려와 가지고 그러려고 그러면 이게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그러니까 5일선을 뒤집어 가지고 내려오는 21선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한참 더 시일이 필요하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서 지금 7만 원에서 다졌잖아요. 그러니까는 7만 원 선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프는 되게 나쁘죠. 뭐 정신이 없죠.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흘러내리고 있으니까. 같은 상황이라도 전에 그 가격대를 지지해 준 기록이 있으니.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이제 시일에 걸리는 거죠. 여기에서는 지지에다가 이렇게 해서 완전히 뚫고 올라갔었잖아요. 8만 원까지. 그러다가 여기서 떨어질 때 보면 완전히 역배열이죠. 이것도 5일선 타고서 내려와서
여기까지 급락을 하다가 이제 급반등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한 7만 원 선 오늘 시초가 7만 1,000원이었거든요. 이런 데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많이 고생을 하셨던 이제 크래프톤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거기는 뭐 직원들도 전부 물렸다고 하니까 그렇죠. 공모가 이런 게 이하니까. 이제 그거예요. 여기 떨어질 때는 그거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NC 소프트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21선이 있으니까 21선까지 못 가고서 재차 떨어진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해서 21선을 이렇게 뛰어넘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턴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61선이 내려오고 있으니까는 이게 많이 못 가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보시고서 기술적으로 바닥이 좀 확인되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욕심을 많이 부릴 건 아니죠. 만약에 여기 저점에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다가 또 여기서 이제 시장하고 맞닥뜨리겠죠. 시장하고. 그리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카카오 게임 같은 경우도 요즘 게임주들이 참 많이 흘러내렸죠. 많이 떨어졌죠. 실적에 맞춰서 급등을 했던 게 아니고 메타버스라든가 NFT 관련해가지고 급등을 했다가 실적이 수반되지 않으니까는 이제 많이 떨어졌던 건데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보면 바닥다지기라고 이렇게 이제 7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는 괜찮지 않을까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는 것도 지금 73,500원인데 7만 원 밑에서는 괜찮지 않나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요즘에 조금 반등했던 게 저거죠. 하이브 같은 경우. 아, 하이브. 네. 하이브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는 이제 완전 역배열이었는데 지금 단기 이런 거를 역배열 속의 정배열이라고 제가 한 10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여기에서는 짧은 정배열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턴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선에서는 괜찮은 거죠. 여기. 그 25만 원. 5일선이 21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 여기 타이밍에서는 그때.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러는데 이것도 이거를 뛰어넘을지는 이제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저 현대차, 예, 현대차, 기아 요거 하나만 더 좀 봐주시죠. 네, 그러니까 보시는지. 현대차가 그래프가 되게 나빠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많이 작년서부터 물리시고 시간의 싸움에서 녹아나셔가지고 이것도 그래프상으로는 되게 나쁘잖아요. 그 바닥을 못 다지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아시겠죠. 네. 이런 상태가 되게 나쁜 거거든요. 이게 되게 나쁘고 지금은 이제 다른 악재까지 겹쳐가지고서 더 나쁜데 러시아. 그래도 최저가죠. 최저가. 그러니까 이제 기업 실적을 믿어봐야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근데 기아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기아는 그래도 막 저점을 잘 지켜준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래도 기아는 조금 낫죠. 그 기아가 오늘 71,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사야 되는 주식과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고 살만한 주식과 그렇지 않은 주식 낙폭과 대조를 이것도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아차하고 그래프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회복이 되려고 그러면 한참 걸리지 않느냐 이제. 그렇죠. 51선이 다시 21선을 치고 올라가려면 수렴하는 과정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 싸다고 이제 섣불리 사면 안 되고 그래서 좀 잘 보고서 이제 매수에 들어가야 돼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다 그래가지고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그러지는 마시고 조심스럽게 좀 분할 매수. 그렇죠. 이제 조심스럽게 하시고 조금 수익이 나면 그냥 그러니까 만약에 샀어요. 바닥을 수렴을 하고 이래서 뭐 카카오 게임즈가 됐든 카카오가 됐든 언제 팔아야 됩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기술적으로 보시고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위에 저항선? 네, 그렇죠. 그때 되면 그 파는 게 좋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HMM이 그랬던 거거든요. 네. 여기에서 아주 그래프가 나빴는데 여기에서 턴을 해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뚫고 올라갔네요. 네.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를 못 뚫을 것 같았는데 이걸 뚫더라고요. 그래서 그 32,000원까지 갔는데 그래서 그 운 좋다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서 이제 다 팔아버렸더니 오늘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거를 지탱하고서 갈 수 있는지
또 더 떨어지는지 이제 봐야죠. 지금은 애매한 가격.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게 121선이죠. 네. 맨 위에 있게. 네. 그러니까 뭐 121선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위에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으니까 돌파를 하고 그 위에 올라갔단 말이죠. 네. 그리고 저렇게 하루 이틀 그 위에서 머물러줘요. 그러니까 저항선 그러면 다 뚫고 벌써 이제 다 했다고 느껴져야죠.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그러면 돌아가는 안 되죠. 분들 돌파했을 때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시장하고 같이 매칭을 시켜봐야죠. 시장하고 네. 시장이 계속해서 좋은 장이냐 그거는 아니고 시장이 근데 만약 좋다면 계속 가는 거고 이거를 돌파하고. 보세요. 그럴 때는 이제 그래프에서 거래량하고 같이 봐가지고 추가적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거래량이 계속 터져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벌써 여기에서 꼭지인 시그널이 나오잖아요. 음봉이 나오면서.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다 팔아버려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또 이게 추가로 올라갈는지 떨어지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자신감이 없죠, 이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이제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래서 너무 길게 갖고 가고 많이 먹겠다는 생각보다는 조금 지켜보면서 짧게 하는 게 대형주도. 그 다음 저항선이 닿는 그 가격대에서는 일단 매도하자. 예. 그렇죠. 조금만 먹자 그런 얘기예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많이 지졌죠. 네. 지난번에 내부 뭐 정보에 의한 매도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요거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여기에서 그래프가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기가 투자할 때는 좀 세심하게 좀 살펴봐 가지고 그 시장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항상 그래서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 안 떨어지더라도 나중에 떨어져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 돌파를 그러니까 시장은 안 좋아요. 코스피가 됐든 코스닥이 됐든 지수는 하락하는데 막 강하게 상승하는 그렇죠.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떨어진다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서 시장은 아주 급락하는데 내 거는 좋네. 이렇게 좋아하실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계속 갈 거야. 그때는 무조건 게 아니라. 팔고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알겠습니다. 않고 그거를 이 주식은 좋은 주식.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얼른 그때 같이 팔아주는 게 좋은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 이번에 이제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연속이 됐는데 대표님도 혹시 그때 거래를 하셨나요? 아니면 아예 좀 쉬셨나요? 1월, 2월. 단기 매매하는 것들도 하고 그래서 요번에 뭐 에너지 관련주들은 급등한 것들 꽤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대성에너지라든가 스몰캡에서 GSE라든가 또 한국석유라든가 뭐 이런 것들 또 식량 관련주 이런 것들도 급등한 것들이 팜스토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제가 트레이딩을 좀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추가로 사고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제한적으로 조금만 샀고 그런 개별주들은 또 트레이딩을 하고 치고 빠지고 뭐 매매하고 그랬죠. 지금 이렇게 힘든 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좀 힘든 것 같으니 좀 쉬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좋은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요 주식 요 섹터 괜찮은 것 같은데 요 주식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어떤 개별적인 이슈들로 이게 가만히 못 있잖아요. 올라가는 또 주식들 올라오는 건 또 있으니까 항상 그래가지고 들어갔다가 사가지고 또 물리고 사물장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단기 트레이딩의 목적을 잊어버리셔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단기 트레이딩 본인도 분명히 인지하고 짧게 치고 짧게 수익 실현하고 나와야 되겠다 했는데 자꾸 물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분이 실력이 안 되든가 안 해야지 되는 거를 해서 그런 거지. 그거는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거를 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기 생각과는 다른 어떤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일단 나 자신의 문제점을 그렇죠. 찾아야 된다. 그건 본인의 문제점이지 그거는 시장이 잘못한 건 아니고 폭락장에서도 급등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침공을 하면서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고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는 가스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경우는 미국
그 선물 있잖아요. 네. 에너지 선물이라든가 곡물가 선물 그런 거를 보시고서 대응을 했으면 거기선 수익이 났던 거죠. 그런데 그게 많이 오른 다음에 사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시장에서 이미 좋다라고 생각할 얘기가 나올 때 들어가니까 다 물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물 보고서 하셔야죠. 그래서 벌써 이제 요번에 코인 가격은 코인은 24시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벌써 급락을 하면 미국의 나스닥이 떨어질 거 같이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런 거 대응을 하는 거 하고 거의 이 곡물가 선물이라든가 원유 에너지 섹터의 선물도 24시간이 이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대응을 하면은 그러니까는 저 주식이 좋다, 저 섹터가 좋다라는 거는 단기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변동성이 무진장 크거든요. 그러니까는 저점에 사가지고 고점에 판다든가 아니면은 내일을 예측하고서 이제 그런 주식은 샀다가 만약에 올라가고 그러면은 팔고 그래야지 그거를 그 대형주처럼 중장기 투자하는 개념으로 며칠 갖고 있다 그러면은 급락하기가 십상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중장기 투자를 할 건지 단기 트레이딩을 할 건지를 명확히 구분을 해가지고 대응이 되시는 분들만 해야죠. 그거. 그러니까 본인이 실력이 안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데 들어갔다가 물리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 본인이 진짜 잘못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조그맣게 연습 삼아서 하든지 아예 그렇죠. 안 하는 게 낫다.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업 투자가 20년이 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어려울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주식 투자한 지가 한 5년이 넘는데 제가 실전 투자 대회에서 그 수상을 한 것도 그 상당히 많은데 심지어 지난해에도 1등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단기 투자가 어려울 때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준비가 안 되고 그런 분들이 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은 그냥 안 보고서 안 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렇게 대응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면. 그래서 이게 이제 평상시 때도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장 좋을 때가 별로 없어요. 장 좋을 때가. 그러니까 편안하게 돈 벌 때가. 그 2020년, 21년 초반, 중반까지의 이런 장은 없었던 장이다. 그거는 10년에 한 번 정도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때 코스피 지수가 900포인트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고서 그 다음에 회복 단계에 다 돈을 벌었었던 거예요. 거의 대부분 한 분들이 중장기 투자를 했으면. 그러니까 그때 이제 돈을 번 분들이 있고 이제 재작년에 그 코로나 팬데믹 때 1,500까지 떨어졌다가 3,000포인트 넘을 때 그때 이제 돈을 번 분들이 있고 최근에는. 그러고서 그런 장은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오는 거고. 근데 이제 그때 들어온 분들은 시장이 항상 이럴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잘못. 그걸 누차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누차.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그거 작년 8월, 9월 달부터 6개월 동안 주식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단기 매매를 해서 그 사이에 돈 번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그 에너지 관련 주식하고 그 곡물 관련 주식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러고서 다른 주식을 안 했으면 거기서 이제 그래서 제가 원론으로 들어가면 돈 벌면 빼라 그랬잖아요, 항상. 수익 실현하면 수익금, 돈 번 거, 10,000원 투자해서 1,000원 벌었으면 1,000원 일단 빼라. 빼놓으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그거를 재작년에 이제 처음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거를 왜 빼냐고 복리 개념으로. 그치, 그것까지 더 투자하면 더 불 텐데. 그러니까 그것까지 투자해가지고 쪽박 나죠. 거의 대부분. 그 실력이 될 때는 시간도 무수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한참 그 투자 경험하고 경력이 쌓아져야지만 복리 개념으로 돈이 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현금화 시켜서 자기 수익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요번에도 이제 여기저기 전화 오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수년 동안 해서 벌어둔 돈을 다 까먹은 거예요, 다. 이 펀드 매니저 아주 그리고 예전에 네. 돈 잘 벌었던 분들도 이번에 다 크게 졌다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수년 동안 했던 게 다 헛수고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거를 다 빼놓고서 그 돈만 가지고서 했다 그러면 그것만 손해를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그 항상 수익이 나면 빼놓으라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야지 이제 잃어도 그 제 아는 그 이 젊은 친구 중에 코인을 해서 지난해 돈을 꽤 큰 돈을 벌은 친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돈 다 빼놓으라 그랬어요. 그러고서 그 집 사라고, 아파트 사라고. 그래서 그거 샀어요. 실질적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축하한다고 그 화분을 하나 보내줬거든요. 그런 친구예요. 그러면 그 아파트는 지 아파트 아니에요. 그렇죠. 지가 남은 게 있으니까. 남은 게 있죠. 그리고서는 그 돈은 죽으나 사나 그 돈만 가지고 오라 하라. 그 돈만. 그러니까 그 말씀인 거죠. 그냥 내가 시장에 던지는 그 리스크 크기가 항상 일정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그래야 자기가 감당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서 복리 개념은 그거는 실력이 진짜 월등히 낮고 좋아졌을 때. 그래야지 이제 돈을 빼도 얻다가 더 둘 수가 없을 정도가 되면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계좌를 나누라는 얘기. 중장기 투자하는 계좌는 장이 나쁘면 절대로 하지를 말고 그냥 저 심지어 제가 그 지난해 대회 나가서 그 대회가 끝난 게 지난해 6월 달이거든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좌를 전혀 열어보지도 않은 그게 대회에서 한 계좌예요. 그리고 거기서 받은 상금만 제가 따로 빼내서 따로 나중에 쓰려고. 그때 수익 나고도 그냥 열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있다. 놔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지금 이제 해보려고 해가지고 오늘 처음 열어봤어요. 플러스로 아직도 있던가요? 그거는 뭐 안 해놨으니까는 그냥. 그 시장 빠지면서 같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아니, 주식을 전혀 안 했으니까. 현금화 해놓고 그렇죠. 아예 열어보지도 않았었다. 그렇죠. 그 대회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 계좌로 상금도 들어오거든요. 그 상금만 제가 그냥 그 세금까지 포함해서 5천만 원 빼가지고 다른 데다 놔두고 계좌로. 네. 그러고서는 그 정도 그게 장이 안 좋다고 생각이 들면 그 안 하는 게 최고인 거예요. 지금 3월 달서부터는 좀 나아지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10월, 11월 이렇게 가면서 정말 3천선 다시 회복하고 이러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전략으로 3월부터 주식 투자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조금 이제 오를 수 있는 장이니까? 그래도 급격하게 오르기는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일부분은 이제 그런 종목이 이렇게 혹시 바닥을 다지는 종목. 그런 종목을 이제 돈을 갖고 계시고 스몰 캡 중에서도 좋은 종목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일부 사 갖고 계시는 게 좋은 거죠. 그 종목을 좀 세심하게 이렇게 살펴보면 요즘 장에서도 얼마 이하로 안 빠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을 버티면.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종목을 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12월 달 중순부터 1월 달까지 급등했던 섹터가 로봇 그렇죠. 로봇 관련주였었거든요. 그 중에서 로보라는 주식이 있어요. 그게 지난번에 저점이 많이 올라갔다가 그때도 10,000원 넘게 올라갔다가 급락을 하면서 지수가 급락할 때 6,5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어제 상한가 쳐가지고 어제 고점이 1,700원인가 500원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떨어질 때 있잖아요. 더 이상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악재가 나와도 더 이상 안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다고. 그런 종목들, 그 좋은 종목들 스몰 캡 중에서도 꽤 있거든요. 여러 회사들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혹시 올라가고 그럴까봐 왜곡될까봐 말씀을 못 드리는데 뭐 반도체 회사들 중에서도 작은 가격인데 그 싼데도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은 그 가격대에서 더 이상 안 밀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저점에 사뒀다가 회복이 되면 자꾸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요번에 보면 이제 지금이 이제 그 결산기 12월 결산법인들 감사 보고서 제출할 때잖아요. 그러니까는 잘 살펴보셔서 혹시 관리 종목이라든가 거래 정지될 사유가 없나 잘 살펴보시고 또는 시비 전환한 물량들이 나오는 그런 것들은 다 배제를 시키시고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한 기업들은 가급적이면 배제를 시키시고 건실한 기업들 중에서 그래서 늘 이렇게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안 빠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이제 또 기술적인 매매도 같이 곁들이고 흥하해운 같은 경우만 해도 지난번에 상한가 그 2,500원 대까지 밀렸다가 2,500원도 더 떨어졌던 거죠. 그러다가 그 상한가 한번 치고서 계속 횡보하다가 그래서 기술적인 것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2,900원에 며칠 계속해서 있다가 오늘도 3,600원까지 갔나?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스몰 캡이지만 그래프 공부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것도 한번 덧붙여 드리면 그래서 어려운 장에서도 살펴보시면 꽤 괜찮은 종목들도 꽤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제주 맥주 같은 경우도 그것도 이제 경기 재개주 비슷하죠. 이런 것 많이 횡보하다가 여기서 폴대를 하나 그렸잖아요. 상한가 네. 날인데 이날 이제 급 떠서 나왔다가 이제 보합권까지 이렇게 밀렸죠. 그 며칠 동안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게 갭상승했다가 여기 5일선에 닿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에 급등을 했던 거죠. 이게. 이날 한 20% 이상 올랐던 거가 주저앉았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5일선 이렇게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사지는 않고 이게 달 때 이제 샀다가 오늘 제가 올라갔을 때 이제 팔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렇게 살펴보시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트레이딩 이런 분들 관점에서 그러니까 크게 기대하지 말고 조금씩 수익 실현하는 걸로 그런 종목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제 스몰 캡 같은 경우도 회사 실적이 좋은데 이건 뭐 실적은 안 좋아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할 만한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바닥을 다진 주식 예.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악재가 다 노출된 기업들.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한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이 나쁜 실적이 나오면 급락할 수가 있으니까는 실적이 오픈된 기업들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고서 요 어려운 장을 슬기롭게 좀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역시 슈퍼개미시죠. 현실 그 현장 투자자시기 때문에 해주시는 조언들이 너무나 이렇게 실용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베스트인컴 난석관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